네,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에 인륜에 반하는 도발이라고 하면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군도 대응 사격으로 이제 맞섰는데요. 북한이 이제 이태원 참사를 모를 리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긴장감과 이제 이런 그 무력 시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런 의도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북한의 의도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발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먼저 김영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추측한데 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번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법제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오늘 실험을 한 건데 발사하는 장소도 여러 군데였고요. 네. 그다음에 서해 동해 한 17발 정도를 지금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그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무기 실험이죠. 그런 무기를 실험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이제 7차 핵실험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말은 즉슨 지금 그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한미 간에 지금 공중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도발적이다. 북한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다. 여기에 맞서겠다라는 것을 북한 외무성도 발표를 했고 이제 어제 박정천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군 서열 1위입니다.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거에 따른 이런 그 도발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각근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머리에 쓰는 끈이 2개 아닙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만 끊어지면은 각근이 바람에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든지 한일 간에 균열만 생기면은 우리는 해볼 만하다. 북한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인데 한미 간에 또는 한일 간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한미일 군사 안보 훈련이나 네.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을 방해하는 거죠. 이번에 그런 그 차원의 그 각근 전술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합니다. 지난번에 한미일 연합 훈련 할 때도 사실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친일 국방이라는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남 갈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남한의 어떤 정치 상황이 혼란해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걸 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NLL 이남 쪽으로 지금 쏜 겁니다.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네. 방사포는 이제 쏜 적이 있지만 분단 이후 처음이죠. 분단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북한의 이런 도발은 정말 나쁜 짓이고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죠.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에 이제 어쨌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미사일 도발에 어떤 그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고려한 한 부분. 국가애도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고요. 네. 북한이 그 정도로 이렇게 남한을 배려하고 그런 그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북한한테는 아무 영향을 안 줬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NLL을 슬쩍 넘긴 것은 오탄 아니면은 낙탄 이런 얘기 하던데,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하게 탄착점을 겨냥을 했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영해상은 아니고 공해상으로 낙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 요격을 해도 북한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을 그럴 충분한 조건을 갖췄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요격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요격까지는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이 지금 하나 분명히 깬 건 있어요. 군사훈련 중, 다국적 군사훈련 중에는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최근까지의 어떤 원칙 비슷한 거였는데 이건 이미 깨졌습니다. 지난번에 한미일 그 작전, 레이건 그 항공모함이 왔을 때 한미일 작전했을 때도 그때 도발을 해서 다시 레이건호가 유턴해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다국적 무슨 군사 작전이나 훈련을 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북한의 입장은 이미 확고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북한의 입장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엄청난 위협을 느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스텔스기가 대거 참여했고 그리고 비행기 대수가 200대 이 정도 되면은 한 나라의 공군력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군사력이 다국적으로 합동 훈련을 한반도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앞으로 레드라인이 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레드라인을 넘을 듯 말 듯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에 NLL 이남으로 쏜 걸로 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태원 참사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공개가 됐던 이태원 참사 전 112 신고 녹취록 속에 그 시민들의 호소가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민들의 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참사 전에 현장의 위험 상황을 알렸던 신고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 6시 반경에 최초 신고가 행안부에 전달이 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이 참 체계화된 줄 알았는데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 112 신고를 얘기합니다. 신고한 사람들이 대체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늑달같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코드 1하고 코드 제로로 분류돼 자기들이 해놓고도 당연히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 전파나 보고나 뭐 조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거 보면 하여튼 어느 수준에서 이걸 뭉갠 건데 이걸 뭉개고 무시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조직 내부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아마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전에 뭔가 이건 이 부분은 무시를 하자는 무슨 내부적인 합의, 조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네. 이렇게 내부 전파와 조치가 안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보고를 받은 사람이 코드 제로, 코드 1으로 분류를 해놓고도 조치를 안 했거든요. 요즘의 경찰의 행태로 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조사와 감찰과 수사를 다각적으로 지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거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이 사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 마사지를 하고 바꾸려고 해도 이태원 압사 참사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보다 훨씬 질적으로 매우 나쁜 사고입니다. 사건인지 사고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은 사고임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놓고 진상을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엄청난 후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경찰 내부에서 아니면은 경찰 외부에서 압박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경찰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미흡했다 네. 생각이 됩니다. 이 참사가 일어나기 거의 한 4시간 전부터 11건의 시민들에 의한 제보, 신고가 들어갔고 압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고 네. 통제해달라,
여기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아주 긴박한 절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했음에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그런 경찰의 동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고가 일어나고 1시간 20분인가 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12시가 지나서 자정이 넘어서 그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게 무슨 뭐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서울경찰청장 아닙니까? 이 안전을 책임져야 될 수장이 어떻게 1시간 20분 이상 이후에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행안부 장관도 보고를 상당히 늦게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장보다는 일찍 받았습니다마는 뭐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물론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지휘 책임, 그러니까 고위 이 지휘관들이 뭐 합의를 해서 무시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저는 뭐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 파악이 됐을 때 이건 무시해야 될 건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더 이제 황당한 건데, 네. 예,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도 긴급한 문자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럴 경우라면은 자체 내에서 경찰 그 지휘부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이루어졌는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행안위원도 했지만은 너무나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애도 기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 규명 이런 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론 뭐 가짜 뉴스를 만든다든지 말이죠. 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뭐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 조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저는 그 책임자 뭐 장관이 됐든 청장이 됐든 저는 뭐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켜야 할까? 저는 자리 지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정말 참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저희 그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112는 신고를 방치했고 용산서장은 늑장 보고를 했고 서울청장은 그 당시 이제 집에 있었고 용산 경찰서장은 이제 그 지금 대기 발령이 난 상황이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8곳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 대상이면서 또 수사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두고 경찰이 이제 셀프 감찰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누가 문책을 받고 누가 파면하고 해고되고 이게 지금 이제 뭐 중요한 관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또 이제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원인 규명, 또 수사, 책임자 처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경찰 스스로 하는 감사만으로는 절대 이것은 책임 추궁도 어렵고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검찰이 하든 뭐 공수처가 하든 저는 수사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철저한 그 사고 원인 규명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단일 팀이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팀이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그 본부가 마련이 됐고 네. 또 경찰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라도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동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어제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썼더라고요. 네. 근데 뭐 경찰청장은 읍참마속하고 싶겠지만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수사 주체 문제 그리고 수사 방식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용산서장이 일단은 직위 해제가 됐지만 용산서의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 반응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는 용산서가 왜 불만을 갖고 있느냐. 용산서에 혹시 업무에 지나친 하중, 과다한 업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분출이 돼서 여기를 이 사안을 잘못 다룬 것이 아니냐. 잘못 다룰 수밖에 없게 방치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서울청 쪽의 판단이 잘못된 거냐 하는 부분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빨리 다른 기관, 그게 대통령실이 됐건 아니면 검찰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을 수사의 주체 부분을 바로잡아줘야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빠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빠지는 게 맞겠죠. 네네. 네, 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게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파출소나 용산서 뭘 했냐 이렇게 질타가 이어지니까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신고를 받은 후에 상황 심각성 인지하고 지원 요청을 했다. 용산 경찰서에서 서울청이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폭로를 했는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또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도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질과 사퇴만이 또 답일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파면 얘기는 처음부터 사실 나왔죠. 더군다나 장관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네. 장관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것은 법적 만능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은 허위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첫 보고나 아니면 10월 30일 장관의 부적절한 그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틀림없이 누군가가 장관에게 허위로 입력을 시킨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포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개선상에 있는 책임자들이 쭉 있거든요. 그게 경찰 라인도 있고 행정 라인도 있는데 그중에는 임명직도 있고 선출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를 막론하고 경질과 사퇴와 뭐 모든 걸 포함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 사안이 엄중한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주대낮은 아니지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처럼 많은 인원들이 압사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게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화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탄 테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정말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빨리 책임을 지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진상규명도 하고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네. 제가 보더라도 뭐 경찰 총수라든지 그 행안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거 그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미리 대기했어도 막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의식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누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자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는 이런 그 또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이런 뭐 행사의 주체가 없었다라는 걸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부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의 사과가 이어졌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사흘 연속 조문을 했는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일단 그 진상 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만약에 또 사과를 해야 된다면 바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시기는 또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덧붙여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 사과는 4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가급적이면 즉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네. 그리고 단순하게 해야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원칙은 사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에 움직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를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도 이 원칙에서 지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라는 건 지금 즉시 해야 즉시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일의 순서는 빤하잖아요. 이거 진상규명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가 입법해야 될 것 입법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 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4단계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즉시 대응이 아주 불가피한 엄청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즉시 직접 단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뭐 사과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뭐 시간 문제지 저는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뭐 그 일단 그 상황 분석이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애도 기간이니만큼 네.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정제되고 진정한 그런 그 언어로 대국민 사과를 하리라고 보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북한 미사일의 도발 그리고 이태원 참사 신고 녹취록 공개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